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여러분, 인민군 빨치산들이 학살을 6.25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국군이 한 걸로, 국군이 만행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이거 참담하다고, 지금 참담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뒤집는 겁니다. 아니, 학살자를 갖다가 인민군 빨치산 학살이 국군 만행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걸 갖다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김광동 상임위원이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군경이 왜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군인과 경찰이 왜 가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빨치산들이, 인민군들이 학살을 했는데 우리 백성을,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학살자가 군인하고 경찰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걸 가만 놔둡니까? 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그 상임위원이 깠습니다. 6.25를 전후해서 인민군 빨치산에게 가족이 희생됐던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국군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국군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 보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우리 군경을 가해자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경이, 우리 국민들이 당했는데, 인민군 빨치산에게 학살을 당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군인하고 경찰이 죽였다는 학살한 걸로 둔갑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발표한 겁니다. 이걸 폭로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 추천으로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동 상임위원. 이 김광동 상임위원은 상당히 애국자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에게는 수억 원대 보상을 하고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아무리 김광동 상임위원이 제기를 하지만 위원회는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진실화해위원회입니까? 가짜위원회지 이게 무슨 진실화해위원회입니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 화해진실위원회 관계자들은 나중에 정말 혼나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모조리 이거는 반국가 혐의로 혼나고 조사를 다 하고 사실이 그렇게 했으면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국군과 경찰이 학살하지도 않은 바로 인민군하고 빨치산들이 학살한 그 내용을 군인들하고 경찰에 뒤집어 씌운다?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국군 경찰로 기발하 이런 취지의 안내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지난 5일자에 발표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학살됐는지 잘 어려울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군하고 경찰한테 학살당했다고 기입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렇게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입니까?
진실화해위원회법은 말이죠.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모두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면 국가 대상 민사소송을 통해 1억 5천만 원 안팎 보상금을 받고, 김상원 의원은 그렇지만 인민군과 빨치사 등에게 희생된 경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민군하고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아니 인민군하고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에 오히려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군한테 당했다 해야만 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면 국가 대상 민사소송 통해서 1억 5천만 원 안팎 보상받는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민군하고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를 딱 들어가지고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진답니다. 실제로 이건 뭐냐? 보상을 오히려 인민군하고 빨치산 등에게 희생된 경우에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네. 실제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624명이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이 돼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민군 빨치산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보상금을 주려면 진실화해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은 보상금을 주려면 빨치산하고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군경에 당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자 우리는 빨치산한테 학살당한 게 아니고 인민군한테 학살당한 게 아니고 괴뢰군한테 학살당한 게 아니고 국군하고 경찰한테 당해서 우리 저 조상이 죽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상금 받기 위해서는 군경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라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영향으로 지난해 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1만 852건 피해 사례 가운데 가해사를 군경으로 적시한 것이 6,930건이나 갑자기 늘어버렸다는 겁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청 1,505건보다 5배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둔갑이 될 수가 있습니까? 1기 때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판정된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재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김 상임위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50년 7월에서부터 9월 북한군 점령하에서 북한군인이 빨치산 등 좌익에 의한 학살당한 것도 우리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둔갑시키는 사례를 여러 번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이 점령돼 있는데 북한이 괴뢰군이 남침을 해서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을 예를 들면 점령했다. 점령했으면 원래 점령군이 빨간 완장 끼고 그냥 막 죽창으로 쑤시고 그때 국민들을 막 죽였지 않습니까? 학살했는데 그때는 군인들은 없죠. 퇴각하고 없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도 전부 군경이 죽인 겁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사건이 여러 사례 발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알 수 없는 총상 피해 등도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6.25 때 총상을 당하고 이렇게 상위 군경이 됐으면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인민군한테 당한 게 아니고 국군하고 북한 괴뢰군한테 당한 게 아니고 우리 국군하고 경찰에 총 맞았다. 이렇게 진술하면 이제 이거 되는 겁니다. 이게 돈 받는 겁니다. 예, 이 나라 정말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래서 정권 교체하자는 겁니다. 달리 정권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가서 이 나라가 북한 괴뢰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의용구로 끌려가지고 인민군 신분으로 국군과 교전 중에 죽거나 양민 학살에 가담하는 등 부역 행위를 하다가 죽은 경우에도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기도 안 찹니다. 북한侵略군을 도와가지고 대한민국 군경에 대한 적대 행위,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부역 활동도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김상임위원은 실제 지금까지 군경에 의한 희생자 가운데 부역 활동까지 함께 밝혀가지고 국가 보상이 기부된 예를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꿰차고 알아야 됩니다. 이 정권의 어두운 그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침략자인 인민군과 협력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 침략자인 인민군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간첩질을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 이걸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해준다. 아니 간첩을 보상해준다. 일종의 간첩을 보상해주는 거죠. 왜? 침략자인 인민군과 그 몰래 협력한 건 간첩질한 거 아닙니까? 반국가질을 한 이 인간들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김광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들여다본 진실화해위원회 상황은 바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참담함을 느꼈다. 이렇게 수례합니다. 6.25 때 희생된 군경이 22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 상당수는 의무가 없음에도 군경에 지원해서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웠던 분들인데 이런 유공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아가지고 누가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법심판대에 올려서 아주 세차게 대장동 게이트와 더불어 함께 진실화해위원회 모조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화해입니까?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진실규명 신청에는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본 Q&A 소위 문답이 있는데 그 안내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딱 샘플을 해놓고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제 국가, 경찰로 하라는 얘기보다 더합니다. 더한 얘기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있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였다고 이제 문제를 탁 제기하니까 언론에서 또 국감에서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안내문 얼른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다. 이런 나쁜 사람들 이걸 가만 놔둬요 이걸? 이걸 가만 놔둬요?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둡니까?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허물고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이유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이를 감옥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안 보내면 나중에 여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아주 이잡듯이 다 분석해서 조사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 연루된 자들 국가의 엄정한 헌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광동 상임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하고 국가보상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하고 정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화연의 측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똥줄이 급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다양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면서 위원회 배상 보상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을 하겠다. 이제는 돈을 줄 권한이 없으니까 하고 쓱 발뺌을 합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다.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